수분, 모공, 여드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필수 시청해 주셔야 돼요. 나는 피부과, 피부관리샵에서 관리만 돈 주고 받는다? 난 절대 안 해. 용량을 조금만 잘못 넣어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헬로우 여러분, 인보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피부과에서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않는다 관리 시술편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여드름으로부터 고생하고 피부 관리샵에서는 돈은 돈대로 썼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 보라돌이들한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분, 모공, 여드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뭔가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필수 시청해 주셔야 돼요. 이것만큼은 피부과나 피부관리샵을 절대 하지 않아요 하는 것들과 홈케어로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쿨링 관리예요. 우리 보통 후관리로 피부과나 에스테틱에서 진정관리, 쿨링 관리를 많이 해주잖아요. 어떤 시술이나 관리든지 이 쿨링 진정관리 또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안 한다고? 네, 저는 잘 안 합니다. 홈케어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깝더라고요. 보통 피부 온도가 높아지면 피지량이 많아지면서 모공을 좀 막을 수 있는 요인이 되고, 모공이 막히다 보면 트러블이 유발될 수가 있잖아요. 수시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샵에서 해결을 하기에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많은 여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홈케어로 좀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팩패드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팩패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츠스킨의 파워시 포뮬라 LI 젤리 패드 감초 줄렌입니다. 요거는 닦아내는 용도라기보다는 팩처럼 활용할 수 있는 패드예요. 팩패드만 조금 더 잘 사용해도 피부에 열을 내리거나 진정 관리를 해줄 때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고함량 에센스가 찰방하게 적셔져 있는 패드인데요. 패드가 일반 시트가 아니라 젤리 패드여서 정말 얇고 수분이 훨씬 꽉 차 들어있는 패드예요. 그래서 집에서 홈케어로 쿨링 관리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비건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어가지고 저자극 패드여서 그런지 붙여놓고 활동하기가 너무 좋아요. 진짜 착붙해서 붙어있어요. 집에서 그냥 착착 붙여놓고 가만히 있지 않아도 돼요. 뭐 핸드폰 해도 되고 이것저것 다 해도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얼굴에 붙여놓고 열감을 패드가 가져간다 싶으면 다시 붙이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 피부가 시원해지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패드 자체가 보시면 굉장히 얇잖아요. 내가 예민한 부분에 붙여두면서 밀착을 시켜주면 진정과 쿨링 관리를 같이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예 피부과에서 하는 그대로 나는 하고 싶다 하신다면 모델링 팩을 집에서 또 활용을 해주셔도 돼요. 모델링 팩 사용하는 방법은 고무볼에 모델링 팩을 부어주고 차가운 물로 섞어준 다음에 얼굴에 올려놓고 말려주면 끝이에요. 저는 이렇게 아예 패드를 붙여놓고 올려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관리하면 쿨링감은 배가 되면서 수분감까지 가볍게 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여러분.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쿨링기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저는 이 LG 프라의 쿨링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정말 내가 예민하다, 열감이 많이 오른다 싶을 때마다 활용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자체만으로는 조금 가격대가 있지만 정말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샵에 가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해요. 젤리 패드를 붙인 다음에 그 위에 쿨링감을 주면 훨씬 더 스킨케어를 시원하게 피부에 케어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쿨링 진정 관리는 그냥 집에서 하는 편입니다. 무조건 집에서 해요. 다음 비추하는 관리는요 바로 실 리프팅이에요. 근데 요거는요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약간 나이가 있었을 때 너무 고민이다 하면 좋죠. 다만 20대이신 분들, 비교적 어린 나이대이신 분들은 실 리프팅을 정말 비추해요. 2030 중에서도 실 리프팅 궁금해서 혹은 여기가 약간 처진 것 같아서 미리미리 관리해야지 하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실 리프팅은 정말 한 번 늪에 빠지면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린 나이일 때는 굳이? 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저는 실 리프팅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제 주변에서 어린 나이에 실 리프팅 했던 친구들은 다 후회를 해요. 근데 20대에는 요거를 좀 파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볼살이 많아서 처진 건지 노화로 인해서 처진 건지를 좀 파악을 해줘야 돼요. 저도 20대 때에는 여기가 살이 너무 많으니까 항상 여기가 처지고 내려온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방 흡입까지 생각을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다시 생각해
생각해보니까 볼살이 너무 많아서 여기가 오히려 처져 보이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무조건 처졌다고 해서 실 리프팅을 고려할 게 아니라 볼살 있는 부분을 조금 덜어내줄 수 있는 레이저를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 부작용도 무시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비추하는 시술, 바로 프락셀입니다. 프락셀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너무 만족한다 하는 사람보다 난 절대 안 해, 비추할래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저도 여드름 때문에 프락셀도 고민을 했었어요. 저도 고민을 안 해본 게 없다니까요. 보통 프락셀은 여드름 치료, 흉터 치료, 모공 치료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에 서로 동의하고 하는 건 괜찮지만 이거 조금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하는 건 저는 완전 비추입니다. 피부에 미세하게 좀 상처를 내서 콜라겐을 유도해서 탄력과 살이 좀 차오르게 만들어주는 시술이에요. 프락셀은 일단 시술 비용대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기본 1, 200 그냥 띵동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피부를 깎아서 새살을 돋게 하는 시술이다 보니까 자극감이 심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저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수분 관리입니다. 나는 피부과 피부관리샵에서 수분 관리만 돈 주고 받는다? 난 절대 안 해.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수분 케어 나 좀 푸석푸석하니까 한번 받아봐 하면서 다회차 끊는 거는 솔직히 조금 비추를 해요, 여러분. 왜냐면 요거는 홈케어로도 충분히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예전에 수분관리, 영양관리를 그냥 샵에서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 관리를 해줄 때 보니까 에스테틱용 화장품을 이용해서 관리해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언니 어떻게 관리를 집에서 하나요? 첫 번째는 나의 피부를 좀 파악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얼굴 중에서 어떤 부분이 예민한지, 트러블이 어디가 잘 올라오는지, 각질이 좀 잘 쌓이는 부분이 어딘지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예민한 부분은 진정, 트러블은 피지관리, 건조, 각질은 수분관리, 루틴을 잡아주셔도 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저는 오늘 이 제품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치스킨 파워시 포뮬라 에라 이펙터 감초줄렌 에센스입니다. 사실 이 이치스킨 감초줄렌 에센스는 보라돌이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유명템이잖아요. 제가 오늘 이 주제로 이 에센스를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제형감이거든요. 묽으면서 부드럽게 흐르는 제형인데 촉촉하면서 보습감이 느껴지는 수분형 에센스예요. 피부에 닿았을 때 순간적으로 시원한 쿨링감이 돌아서 이게 정말 대박입니다. 감초줄렌 에센스 자체에 고함량 진정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발랐을 때는 수분감이 넉넉한데 마무리감은 정말 산뜻해요. 저도 조금만 예민하면 트러블이 잘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일감이 많이 느껴지면 진짜 잘 못 쓰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조차도 안 드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예민, 여드름, 건조, 각질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관리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잠을 좀 잘 못 자고 밀린 일을 하느라 피부가 순간적으로 좀 푸석푸석하고 예민함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럴 때 발라줘도 진정 효과까지 입증된 제품이다 보니까 한 번만 발라도 피부 표면에 느껴지는 진정감이 달랐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한눈에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먼저 감초줄렌 젤리 패드로 한번 부드럽게 피부결을 케어해주고 감초줄렌 에센스를 충분히 발라줄게요. 바를 때는 처음부터 많은 양을 바르기보다는 한 겹 한 겹 발라주면서 내가 속건조가 느껴지지 않는 선으로 레이어링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은은한 쿨링감도 도는 제품이어서 예민한 부분에 진정감을 느끼기 좋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기 좋은 수분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젤리 패드로 한 번 더 사용을 해줄 건데요. 젤리 패드를 쿨링감과 수분감을 주고 싶은 부분에 얹어주면 시원하게 관리하기가 좋아서 언제든지 편하게 부분팩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만 해줘도 피부결이나 촉촉함이 정말 달라요. 막 수분 관리를 받고 나온 것 같거든요. 자, 여기까지 해주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모델링 팩이나 디바이스를 이용한 쿨링 관리를 같이 해주시면 수분 관리, 진정 관리, 쿨링 관리 다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꾸준히 내가 필요할 때마다 관리를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 부분들은 홈케어로 대체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감초줄렌 라인은요, 여러분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20%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관심 있으시다면 정가 주고 사지 마시고
20% 할인된 가격에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봐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추하는 것 팔자 필러입니다. 제가 예전에 턱끝 필러를 맞았다가 녹였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남은 용량을 팔자에다가도 좀 놔주셨었거든요. 막 드라마틱한 효과도 잘 모르겠고 용량을 조금만 잘못 넣어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기 인중이 훨씬 길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입 주변이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필러가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라 어느 순간 보면 다시 여기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팔자가 뭔가 심한 편도 아니고 여기가 많이 파여 있는 것도 아닌데 호기심에 그리고 조금 더 뭔가 예뻐질까 싶어가지고 턱끝 넣으면서 남은 용량을 여기 넣었는데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그 뒤로는 절대 넣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팔자 할 때 단순히 여기만 채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미용적인 부작용으로 인중이 길어지면서 약간 고릴라처럼 변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진짜 꼭 알고 가셔야 돼요. 특히 중안부가 긴 사람일수록 여기가 더 길어져서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오늘만큼은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좀 압축시켜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신 거 아니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보도록 하고요. 며칠 뒤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